안녕하세요. 초보운전 탈출입니다. 지금 원형교차를 돌고 있죠. 이럴 경우는 원형교차로 도는 애가 먼저 우선이에요. 이제 초보 운전하시는 분들은 원형교차를 돌 때 우선순위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전방에 가속방지턱이 있죠. 이런 게 이제 상당히 많아요. 동네길을 가다 보면은 이 가속방지턱이 굉장히 많은데, 가속방지턱을 이제 넘을 때 어떻게 넘냐? 어떻게 넘을까요?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가속방지턱을 약간 회피해서 한쪽 바퀴만 이렇게 걸치게 해서 가속방지턱을 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결국 좋은 운전법은 아닙니다. 한쪽에 무리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은 가속방지턱을 다니는 길로 해갖고 넘어가시면 돼요. 차가 주행하는 부분은 차들이 많이 밟기 때문에 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기가 좋아요. 오히려 괜히 가속방지턱 한 발만 거치고 넘는다, 한쪽 타이어만 거치고 넘는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서행을 좀 해주시고요. 네. 속도를 내면은 이제 가속방지턱에서 날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의 충격도 심하고요. 가속방지턱은 말 그대로 가속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동네니까 천천히 좀 다녀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저것도 이제 규격 사이즈가 있어요. 사이즈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스팔트로 이렇게 가속방지턱을 만든 경우는 이제 이게 아스팔트는 연성이기 때문에 차가 많이 다니면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시중에서 나오는 기성품, 플라스틱 재질 같은 재질로 된 기성품 같은 경우는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충격이 상당히 심해요. 그런 거는. 그거는 이제 넘을 때 진짜 천천히 넘으셔야 돼요. 지금 이제 보면은 도로에 이게 빨간 줄이 그려져 있죠. 요거는 이제 미끄럼 방지 포장입니다. 이거는. 네, 이거. 그래서 여기가 이제 내리막에다가 굽어 있으니까 미끄러지지 말라. 눈 오거나 비 올 때. 근데 눈 올 때는 어차피 저거 갖고 택도 없고요. 비가 올 때 이제 미끄러지지 말라는 얘기죠. 예. 이렇게 원형교차로 빠져나올 때는 원형교차로 돌던 차가 우선이기 때문에 가던 차가 좀 양보를 해야 돼요. 무조건 원형교차로 도는 차량이 우선입니다. 예. 방금 이제 제 앞에 보면은 탱크러리가 지나가는데, 요거는 이제 사수차니까 큰 위험한 차는 아닌데, 이 탱크러리가 이제 대부분 이제 운반하는 것들이 화학약품을 운반을 많이 해요, 얘들이. 그래서 탱크러리 조심해야 된다. 중량도 많이 나가지만은 화학약품이 실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 그게 탱크러리가 사고가 나서 넘어지면은 염산이나 항산 하여튼 독극물들이 많이 주변에 퍼질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탱크러리 차도 조심해야 될 차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제 차 중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속도도 못 나죠. 예. 이제 이렇게 도로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노면 표지죠. 이게 지시 표지 중에 하나인데, 이 노면 표지의 단점은 뭐냐면은 차선 긋는 페인트로 칠하기 때문에 얘는 오래 못 가요. 그래서 다른 교통표지판 규제나 지시는 이 가드레일 쪽에 서 있는 이런 표지판은 거의 반영구적이죠. 사고가 안 나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속도 30 제한 표지판이 있는데, 저런 것들은 사고가 나서 부러지기 전에는 반영구적인데, 이 바닥에 콘크리트나 이렇게 아스팔트 포장에 칠하는 이런 거는 오래 못 가요.
노면 폐지는 오래 못 갑니다. 제 앞에 계속 탱크로리가 가고 있네요. 이런 경우는 이제 어느 순간 2차로가 되면 그때 추월을 해주는 게 좋아요. 계속 뒤따라가는 건 좋은 운전이 아닙니다. 좋은 운전 습관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어차피 추월을 할 구간도 없고 1차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 대신에 붙어서 가면 안 좋죠. 그래도 어느 정도 간격을 띄고 가는 게 좋아요. 지금 왼쪽에 보면은 올라오는 차에 덤프트럭 있죠? 저런 차들, 저렇게 올라오는 차들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한테 덤벼들었다 그러면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나한테 오면은 나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건가. 물론 이제 뭐 왼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가드레일 쪽으로 가야겠죠. 핸들을 가드레일 쪽으로 틀어야 됩니다. 그게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순간적인 어떤 순발력이 필요해요. 그걸 피하려면은. 그래서 운전이 어려운 겁니다. 이제 우측으로 갈 거고요. 우측에 이제 차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탱크로리를 추월해서 갈 겁니다. 방금 보면은 쿵 있죠? 여기에 포토홀이 생겼습니다. 어저께 비가 와서, 비가 오면 이렇게 포토홀이 생깁니다. 저런 경우는 굉장히 이제 타이어에 안 좋아요. 타이어가 한마디로 빵꾸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차. 저렇게 이제 포토홀이라고 부르는데, 저게 생기는 이유는 시멘트 포장은 안 생기는데 아스팔트 포장이 생기죠. 여기는 우회전합니다. 우회전할 때는 크게 반원을 돌면 안 돼요. 제일 가해 차선으로 붙어갖고 딱 붙어서 가야 됩니다. 회전을 해야 됩니다. 크게 돌면은 사고가 날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확실히 죽인 다음에 돌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토홀을 하다 제가 이제 뭐 오른쪽 도는 거 얘기했는데, 포토홀이 생기는 이유는 이 아스팔트 포장 같은 경우에는 균열이 가요. 균열이 가는데, 미세 균열이 가다가 그게 이제 이렇게 비가 오면은 빗물이 침투하겠죠. 빗물이 침투하면은 특히 교량 같은 경우 많이 생기는데, 교량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방수 포장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교량은 그 포장면 밑에 방수 포장을 해요. 그 다음에 표층을 해요. 표층,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데 그 방수 포장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수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 배출이 잘 안 되죠. 위에서 이제 표면 수가 이제 아스팔트로 스며들게 되는데, 그게 배출이 잘 되는데 배출이 안 되면은 물이 고이게 돼요. 그러면 계속 물이 고여갖고 거기서 차량이 충격이 왔다 갔다 하면은, 진행이 되면은 아스팔트 포장의 그 접착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거기가 동그랗게 원형으로 그러니까 빵꾸가 납니다. 빵꾸, 구멍이 생긴다. 구멍. 그게 이제 교량 같은 경우는 아주 심해요. 본선 포장에도 생기지만은 교량 포장에 많이 생긴다. 그래서 많이 생기는 데는 뭐 한번 비 왔다 하면 20개 30개 생기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새는 교면 포장을 교량이죠. 교량의 교면 포장을 LMC라고 하는 이제 특수 포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아스팔트 포장은 아니죠. 라텍스라는 고무 계열의 그런 성분을 섞어서 콘크리트 포장 같은 건데, 거기다가 라텍스 계열을 섞어요. 그래갖고 포장하는 그런 특수 공법입니다. 특허받은 공법이죠. 제가 이제 이게 터널 달릴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터널에서는 추월은 하지 마시고 차선 변경도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아요. 터널이 아주 취약한 그런 도로 운전할 때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터널이요. 특히 여름에는 안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터널에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바깥이 하나기 때문에 터널 안은 깜깜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시도가 되고 있는데, 글쎄 뭐 아직까지 그거를 극복할 만한 그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냥 천천히 가는 수가 제일 좋아요. 천천히 가는 게 터널 안에서. 그리고 터널 안에 들어가면은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그래서 안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이 지체되는 거죠. 교통이 지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하고 정체하고의 그 용어가 비스무리한데 좀 차이가 있어요. 정체는 차량이 잘 못 가는 거고요. 지체는 가긴 하되 약간씩 천천히 가는 걸 지체라고 합니다. 예. 그 용어 차이가 좀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죠. 그 제가 이제 물론 이렇게 초보 운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콘텐츠를 만드신 분들이 뭐 유튜브 보니까 많이 있는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런 도로교통 관련 분야에서 제가 일을 했고요. 사실 제가 또 이쪽에서 도로 신설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도 대학원 이쪽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차량에 대해서도 제가 관심이 있어갖고 제가 뭐 그런 카센터는 해보진 않았지만 차량도 많이 뜯어봤어요. 나름대로 뭐 엔진 같은 경우는 뜯어보진 않았지만 그 외의 부품들은 이제 좀 뜯어봐갖고 뭐 공구도 없이 뜯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안은 이제 뭐 중고차도 한번 팔아볼까 하고 기웃거린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중고차 시장 가서 느낀 건데, 중고차 딜러 하시는 분, 이제 그것도 이제 제가 컨텐츠로 이제 만들어서 올릴 건데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이제 요새 그 인터넷 뉴스 보면은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뭐 진입한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중고차 딜러분들이 뭐 다는 안 그렇지만은 좀 일부가 아주 진짜 우리 속된 말로 양아치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차 딜러들이 많이 욕을 얻어먹고, 사실 사람들이 좀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지금 달리고 있는 이런 이 도로는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죠. 이것도 고속도로는 아니고요. 자동차 전용 도로이기 때문에 자전거가 다니면 안 됩니다. 사람도 다닐 수 없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고속도로 달릴 때도 이제 또 부연 설명도 좀 해드릴 건데, 고속도로를 만약 사람이 가다가 사고가 났다, 보상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보상을 못 받습니다. 고속도로는 진입부부터 이륜차 통행금지 편말이 있어요. 표지판이 있어요. 그래갖고 법에도 이륜차는 통행하지 못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만약 횡단한다 뭐 이런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렇다고 사람이 있다고 해서 뭐 치면 안 되겠죠. 예. 상황 봐서 진짜 순간적인 판단을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사람은 일단 목숨이 소중하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야생동물일 경우에는 또 이제 얘기가 틀려지죠. 예. 이거는 이제 지금 지나가는 여기는 터널은 아니고요. 복개 구조물이죠. 이런 거는. 근데 이제 터널이라고도 부르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터널은 아닙니다. 복개 구조물입니다. 복개 구조물. 이런 복개 구조물도 이제 종종 많이 나오죠. 저런 이제 터널하고 개념이 틀린 게, 터널은 산에 또 이제 그 발파나 뭐 TBM 공법이라 갖고 뭐 드릴 같은 기계, 큰 기계가 있어요. 그거로 이제 뚫고 들어가는, 그렇게 해서 이제 구멍을 내는 건데, 이런 복개 구조물은 구멍을 내는 게 아니라 저런 이제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에다가 저런 구조물을 만들어서 덮는 거죠. 도로를 덮는 그런 형태죠. 예. 여기는 이제 시속 60입니다. 여기. 대부분 지금 제가 다니는 길은 시속 60이에요. 속도 제한이 60이에요. 그래서 좀 그래도 그나마 여유가 있습니다. 60하고 50하고는 그래도 꽤 차이가 있어요.
지금 왼쪽에 보면은 표지판이 있죠. 저거는 이제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아직 생각이 안 나는데 저게 이제 가속방지 뜻 같은 그런 거 의미를 뜻하는 겁니다. 저 표지판이. 저는 이제 우측으로 빠지게 되기 때문에 우측 깜빡이를 이제 넣겠습니다. 지금 여기 교량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거 고가도로죠. 고가도로 올라가는 쪽에 하나의 그 어떤 구조물이 있었죠. 그 플라스틱을 만든. 근데 저건 이제 충격 완화 시설 중에 하나인데, 저거는 이제 뭐 간이로 만든 건데, 충격 완화 시설이 이제 대부분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이런 고가도로나 교량의 시작부에 보면은 난간이 시작되죠. 난간이 시작되는데 그걸 이제 박으면은 말 그대로 이제 차량이 이제 깨지겠죠. 그래서 뭐 운전을 잘하시는 분들, 피해가는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실수나 아니면 가속하다가 박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죽겠죠 아마도. 저기 이제 시멘트는 거의 돌이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저렇게 이제 충격 완화 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근데 충격 완화 시설은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 가격이 엄청 세요. 뭐 1, 200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1000만원에서 그게 이제 등급별로 나뉘는데 상당히 높은 등급을 요하는 그런 충격 완화 시설 같은 경우는 한 3000만원 정도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가 한 번 박으면은 그 설치한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하는데 보통 1000만원 이상 아마 유지보수 비용을 청구할 겁니다. 상당히 고가예요. 거의 중고차 한 대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새 차 가격은 안 되고 거의 뭐 웬만한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까지 나가는 것들이 종종 꽤 있어요. 대부분 이제 1000만원은 넘는다고 보면 돼요. 가속방지 시설이요. 가장 충격 완화 시설이. 제가 이제 나중에 이 표지판 번호부터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 세대는 내비 세대이기 때문에 표지판은 뭐 거의 그냥 뭐 이렇게 참고용으로는 뭐 슬쩍슬쩍 한번 보고 그렇게 뭐 예전처럼 표지판에 이렇게 유지해서 목적지를 가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요새는 뭐 휴대폰 지도 맵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휴대폰에 휴대폰 내비에 의존해서 가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휴대폰이 아니라 표지판을 좀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지금 여기 보면은 왼쪽이 신갈 오산, 오른쪽이 죽전 성남이라고 되어 있죠. 직전하면 수지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왕관 모양의 171번은 고속도로 그 번호입니다. 171번 고속도로를 직진하고 수지로 가면은 탈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저게 아마 용서 고속도로를 말할 겁니다. 171번이요. 그리고 23번 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노란색, 항색, 용구대로. 23번은 지방도입니다. 지방도. 그러니까 이제 도로도 등급이 있는데 제상의 고속도로가 고속도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고속도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국도는 이제 국도관리청이 그 지역마다 다 있어요. 그리고 국도는 타원형이죠. 타원형.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네모난 거, 요거는 지방도입니다. 이거는 23번 지방도입니다. 용구대로는. 그러니까 왼쪽이 지금 S는 남쪽이라는 거고 N은 북쪽이라는 거겠죠. 방향이 이제 왼쪽은 서울이에요.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죽전이 나오는데 서울 방향입니다. 죽전, 분당, 그리고 성남, 그리고 이제 서울이죠.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교차로에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초보 운전하신 분들은 교차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회전도 마찬가지고 좌회전 하실 때도 그 원을 크게 도시면 안 돼요. 딱 내가 갈 차로
그리고 지금은 좌회전할 때는 이렇게 차선을 이렇게 점선을 그어줘 놨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맞춰서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괜히 크게 돌거나 뭐 작게 돌면은 차하고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맞게 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도는 건 좋지 않아요. 우회전이나 이렇게 좌회전할 때. 여기 보이는 거는 이제 그 고속도로죠. 이게 영동고속도로인데 앞에 그 교량역.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굴다리라고도 부릅니다. 요거를. 영동고속도로입니다. 이게 영동고속도로 하부죠. 여기서 이제 우측으로 가면 신갈 분기점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그 올린 뭐 지금 이제 뭐 동영상을 올린 게 몇 개 안 되지만은 신갈 분기점으로 빠져나가는 거, 신갈 분기점에서 경부선 타고 대전 방향으로 내려가는 거 찍었죠. 예. 이게 이제 하도 이게 제가 계속 누누이 말하는 게 내리막에서 이렇게 커브 구간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면에 시야가 안 보입니다. 전면에 차들이 멈춰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내면 절대로 안 되고, 지금 보면 이렇게 차가 멈춰 있죠 앞에. 근데 지금 보이지가 않았어요. 이럴 때 속도를 내시면 안 됩니다. 초보 운전 하시는 분들 유념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게 속도를 내는 구간은 싹 시야가 확 트인데 유직선으로 차가 보이고 앞차가 좀 멀리 떨어져 있다. 그때 속도를 내셔도 되죠. 이런 경우는 좀 속도 내셔도 돼요. 지금 시야가 다 보이고 차도 좀 멀리 떨어져 있죠. 제 앞에 차가 최소한 100m 정도 이상이 있을 때, 이런 데는 속도를 내도 되는데, 앞에가 이제 그 신호등 있잖아요. 그래서 속도를 너무 내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 브레이크 밟아야 되니까 적당히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차가 지금 멈춰져 있죠.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를 굳이 세게 낼 필요는 없어요. 그 신호등 하나 더 빨리 가봤자 어차피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말하는 도끼 뺏기입니다. 큰 차이 없어요. 어차피 신호등이 걸리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오후는 이제 이거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 자동차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설명을 많이 할 거예요. 초보 운전하신 분들이 자동차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차 보는 법, 그래서 중고차도 이제 뭐 사실 수도 있으니까 초보 운전하시는 분들이 중고차는 어떤 식으로 봐야 되나. 여기 뭐 오토바이가 자꾸 빠져나오려고 하네. 저런 오토바이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쟤들은 인정사정 없어요. 저도 오토바이한테 뭐 옛날에 뭐 보상해준 적도 있어요. 본의 아니게. 오늘은 이거로 마치고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저녁 되십시오. 날씨가 흐리네요. 예. 감사합니다.